자, 앞에 이제 그 변경혁명론하고 장강혁명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는데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변경혁명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까 제가 변경혁명론은 강동, 강서 아니면 이제 베트남 같은 이제 접경 지역에서 뭐냐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지역의 일부분을 장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근거지로 해서 나중에 북벌을 한다. 그 주요 내용인데요. 초창기 때는 이제 주로 강서 지역이나 아니면 프랑스 그 접경 지역들, 베트남 북부 지역이나 하여튼 그 지역들, 운남 지역들, 그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했다가 이게 변번이 실패한 거야. 그리고 이게 비밀 결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죠. 배신도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변경혁명로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강서나 운남이나 이런 프랑스 전경 지역이 아니라 좀 안정적인 기반은 강동이 낫지 않냐. 요 강동에 보면 또 신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동에 있는 신군들을 잘 포섭해서 뭐냐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호암이나 항응 등이 그 당시 뭐 강주 신군 봉기나 그다음에 강주 항하간 봉기 같은 이런 것들을 추진했다. 그래서 강주 신군 봉기나 뭐 강주 항하간 봉기는 그 다 이제 뭐냐면 변경혁명론에 따라서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어디 이제 보냐면 이제 여기 두 번째 달력부터 볼게요. 한편 동맹회는 선전 활동 외에도 본격적인 반청 무장 봉기를 추진했다. 1906년 호남과 강서 경계 지역의 동맹회 본부와는 무관하게 회원 몇 명이 비밀 결사와 기타 하층민을 끌어들여 봉기를 일으켰지만 실패했고요. 자, 이 사건 총재 압력을 받은 일본 정부가 손문을 추방을 했죠. 손문들이 베트남을 거쳐 옮겨서 서남의 번경 지역으로 무장 봉기했다. 그래서 이때 초창기 때 이제 그 봉기는 그 앞에 이제 베트남이죠. 베트남 변경 지역이나 하여튼 강서 지역 이 지역인데 이때 이제 몇 차례 이제 봉기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고 양강 지역은 강동하고 강서 지역을 이제 얘기해요. 두 양자죠. 예. 그래서 이제 두 양쪽 지역을 이제 양쪽 강동성, 강서성 지역에서 소수 무장 세력이 봉기하여 혁명의 근거지를 확보하는 전략은 흥중의 이도 송내 구상이었다. 변경혁명론이잖아요. 그래서 대중적인 성전이나 조직 없이 해외에서 무장세를 끌어다 병방에서 봉기한다는 이런 전략에는 약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뭐냐 변경혁명론 내용이에요. 베트남에서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 것은 그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소멸 베트남 추방 이후에 약간 이제 그 뭐냐면 변경혁명론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수정을 해서 강동 지역을 이제 이렇게 하죠. 강동 지역은 이제 일단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식군대도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종전에 베트남 변경 지역이나 아니면 비밀 결사가 아니라 이제 강동에서 신식군대 중심으로 이제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1908년에 호아민이나 하능 등이 홍콩의 동맹의 남양지부를 이제 조직하고 강주 신군 봉기, 그다음에 강주 항아강 봉기를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에도 이제 흥중할 당시에도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강주 봉기하고 해야 봉기를 일으켰잖아요. 강주 해야 봉기를 이제 일으켰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뭐냐면 홍중회 때 일으킨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여기는 동맹회 때 일으킨 거야. 요 구분해서 보세요. 그래서 요때 흥중회 단계에서 할 때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강주 봉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해주 봉기 해야 한다. 해주 봉기 강동 봉기하고 해주 봉기가 있었는데 요 흥중회고 요거는 동맹의 계열에서 이지는 거야. 동맹의 평경에 따라서. 자, 그래서 했지만 둘 다 실패했어. 그래서 후자의 경우는 동맹의 모든 인력과 재력이 이제 쏘아 부른 것이었고, 그러나 이 역시 이제 자금과 이제 무기 반입 진영, 계획 누설과 청주 측에 대비해서 황이 직접 지휘했음에 불구하고 86명의 희생자가 내고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맹의 항하강 봉기는 실패로 회원의 손실은 물론이고 자신감을 사기면에서 크게 타격을 입었고 이전부터 존재했던 내부 분열이 경향이 한층 심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동맹의 중부총회가 나서서 장강혁명론이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게 이제 강주 신군봉기하고 그 다음에 강주 항하강 이게 봉기거든요. 예.
그래서 요 사건 자체를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면 일단은 제가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예. 그래서 광주 신군봉기, 그 다음에 광주 한강봉기 이런 내용인데 한번 관련된 사료를 이제 뭐 구체적 내용은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사건의 명칭 같은 거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광주 그 뭐냐면 신군봉기와 광주 한강봉기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거는 변경혁명론과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을 이제 관련돼서 한번 또 강독을 해볼까 합니다. 예. 요청하신 내용을 아래에 요약 없이 순서대로 그대로 제시합니다. 중국 동맹회의 목표는 청조 타도와 공화국 건설로 동일했지만 그 혁명을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전략에서는 내부적으로 두 가지 다른 노선이 존재했습니다. 이 두 봉기는 모두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를 직접 타격하여 남부의 거점을 확보하려 한 시도였으며 잇따른 실패는 역설적으로 혁명의 불씨를 중국 전역으로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광주 신군봉기, 광저우 신군지이, 고질집2. 경술 광주봉기, 갱슈 광저우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타원의 변경혁명론이 기존의 국경 기습 방식에서 벗어나 청나라 체제 내부의 무력인 신군, 신식 군대를 포섭하여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한 첫 번째 대규모 시도였습니다. 주도 황흥이 홍콩의 동맹회 남양지부 총지휘부에서 기획했습니다. 광저우에 주둔 중인 신군 병사 다수를 매수하고 포섭하여 정월 대보름 음력 1월 15일 축제를 기해 봉기하여 광저우를 점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결과 실패. 거사 며칠 전 신군 내부의 한 병사가 밀고하면서 계획이 청나라 당국에 유출되었습니다. 청의 총독 양광 총독은 즉시 계엄을 선포하고 주모자들을 체포, 처형했습니다. 황흥은 거사를 중단하고 피신했으며 동맹회는 막대한 자금과 조직원을 잃었습니다. 관련 사료, 양광 총독 원순의 보고서. 이 봉기는 시작도 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혁명파의 경문보다는 당시 청나라 관료가 중앙정부에 올린 진압 보고서가 이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오픈 쿼트, 혁명 역도. 혁명 반란군들이 신군에 잠입하여 병사들을 선동하고 자금을 살포하였습니다. 이들이 정월 초여새 음열 6일 밤에 모여 정월 대보름인 15일에 거사하여 광저우성을 습격하고 총독 관할을 불태우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신이 사전에 이들의 모의를 적발하고 즉시 병력을 동원하여 주모자 예작배, 니잉댄, 군내 혁명파 등을 체포하였습니다. 현재 광저우성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료는 1910년의 봉기가 신군 내부 포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전 발각으로 인해 실패했음을 청나라 측의 시각에서 명확히 증명해줍니다. 2. 광주 황화강 봉기, 광저우 원화강 치이. 신의 혁명 직전 수서원이 주도한 10번째이자 마지막 봉기입니다. 1910년 신군 봉기 실패 후 서원과 황흥은 홍콩과 동남아 화교들의 자금을 총동원하여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주도 성과 황흥 총지, 계획, 동맹회의 핵심 정예 요원들로 선봉대, Certed to Die Squad, 결사대를 조직하여 광저우의 핵심 관청인 양광 총독 봉두프를 기습 공격해 총독을 암살하고 도시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결과 비극적 실패.
이번에도 거사 직전 정보가 누설되고 무기 반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황흥은 실패하더라도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며 예정보다 훨씬 적은 약 130여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총독부 습격을 강행했습니다. 영향, 황흥은 치열한 시가전 끝에 총상, 손가락 절단을 입고 탈출했으나 대부분의 결사대는 전사했습니다. 청당국이 수습한 시신 72구를 광저우 교회의 황화강 화광에 묻어주었고 이들은 황화강 72열사로 불리게 됩니다. 이 봉기는 군사적으로는 처참한 실패였으나 순국한 이들이 대부분 일본 등지에서 유학한 엘리트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청조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속화했고 청조는 개혁이 불가능하며 타도해야만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켜 6개월 뒤 우창 봉기 해협명의 결정적인 정신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관련 사료, 임강민의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여처서, 유치슈. 황화강 72열사 중 한 명인 임강민이 거사 3일 전 자신의 아내 당시 임신 중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이는 황화강 봉기의 정신을 가장 절절하게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오픈 쿼트, 의영, 아내의 이름, 그대여, 이 글을 보오. 나는 지금 이 편지로 그대와 영원한 작별을 고하려 네. 하오. 그래서 황하강 봉기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봤고요. 그러면 계속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동맹에는 이제 본래적으로 이게 왜 그래? 잠깐만요. 아, 이게 좀 그러네요. 지금 보이시죠? 예. 자, 여기 동맹의 항항을 봉기 실패로부터 볼게요. 자, 동맹에는 이제 본래부터 혁명적인 혁명단이라 하기에는 취약점이 많았다. 사상적인 측면에서 많은 회원들이 손문의三민주의 수용해서 다양한 편차를 보였으며 국수주의부터 무정부주의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향을 보였다. 자, 조직 면에서도 회원들은 본부의 통제 없이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본부도 이미 이제 손문의 일부 잠깐 이게 예. 손문이 일본을 떠나고 회원인 유학생들이 귀국한 뒤로 명목상 이 기구로 남게 되었고요. 이는 동맹의 운영이 조직보다는 인물 위주로 이루어진 데다가 손문 일파는 그 당시 이제 1907년 이후 선안 변경의 봉기에만 치중하여 본부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래서 회원 간의 토론이나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손문의 태도, 되게 독선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자, 태도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반발할 움직임이 있었다. 이를테면 손문이 일본에 떠나면서 일본 정부부터 받은 자금 처리라든가 무기 구입 문제에 대한 장병님이 손문에 비난을 했고요. 예, 지금 잠깐 지금 약간 늦거든요. 예, 지금 늦어. 이게 지금 미러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는 그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여기에 좀 약간 이상하게 좀 늦게 이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이거 양해해 주시고요. 자, 반송파는 동맹의 총리직을 항의에 바꾸자는 움직임도 보였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반발에다 소문의 변경봉기 노선, 아까 이제 그 변경봉기론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반발까지 거쳐서 동맹의 분열이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했는데요. 잠깐, 요 끊고 잠깐 다시 할게요. 이게 지금 공유 중지를 다시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서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지금 핀트가. 네, 다시 하겠습니다. 미러링이 지금 실시간으로 되지가 않아갖고요. 예. 네, 된 것 같아요. 예. 자,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반발에다가 소문의 변경봉기 노선에 대한 반발까지 겹쳐서 동맹의 분열을 가속화시켰다. 그 장강혁명론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그 1907년에 손문의 이제 변경봉기 노선이니까 변경혁명론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07년에 동경에서 양자강 유역 출신의 회원들이 모여서 공진회라는 독자적인 혁명단체를 설립했고 양자강 중심의 혁명 공작을 했다. 그래서 이게 장강혁명론과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강혁명론은 좀 나중에 아니 그 장강혁명론과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장강혁명론 입각에서 공진회니 뭐 문학사니 그다음에 뒤에 뭐 좀 이면 1911년에 동맹의 중부총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냐면 이 장강혁명론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동맹의 설립 후에도 여전히 독자성을 유지한 채 절강, 강소 등에서 혁명 활동을 벌이고 있던 강복회 회원들도 동남아의 강복회 분회를 이제 조직했다. 1910년에는 동경에서 장병리월 회장과의 강복회 본부를 재건해. 원래는 동맹회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손을 제대로 못하니까 예전에 강복회를 다시 이제 재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또한 병경 봉기에 불만을 품은 송교인 등이 동맹의 중부총회에 설립하고 양자강명을 추진했다. 양자강명, 장강혁명론이죠. 그래서 여기 세력들은 대개 장강 지역의 호북, 호남, 강소, 절강 요 일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일제 볼 때는 장강혁명론이 이제 뭐냐면 마음에 든 거죠. 예. 그러니까 장강혁명론을 바탕으로 공진회니 그 동맹의 중부총회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혁명을 일으켰던 그 애들이 공진회나 문학사에서 뭐냐면 꼬셨던 신문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요 장강혁명론이 상당히 먹혀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동맹의 변경 봉기에 거듭된 실패와 내부 분열로 인해 혁명파는 막상 이제 무창에서 봉기가 이룰 때는 혁명을 지도할 만한 통일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동맹의 형식적 지도자는 손문이었지만 손문이 이제 그 동맹의 내부를 완전히 뭐냐 통제를 못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혁명 봉기가 일어날 때 지도부가 없는 그런 상태가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그 신해혁명 전에 그 단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동계에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신동계에 관련된 혁명파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면 여기 몇 페이지야? 67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67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뭐 앞에 이제 한희중보다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앞부분하고 많이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 때 잠깐 요 부분을 이제 여기다가 옮겨 적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데 요거는 한번 챗GPT가 한번 읽어주는 형식으로 해갖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청하신 이미지 속의 모든 텍스트를 요약 없이 순서대로 정확히 그대로 아래에 제시합니다. 1898년의 개혁 실패 후 변법파의 지도자 강유위, 양계초는 일본과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이들은 신문 잡지를 이용한 저술 활동과 교육을 통해 근대 사조나 해외 사정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특히 양계초의 계몽적인 역할은 중국인의 의식 변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면서 강유위 양계초를 중심으로 하는 변법론자는 여전히 청조를 그대로 두고 입헌 군주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청조를 타도하는 혁명에는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혁명이 혼란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이 틈을 이용하여 열강이 중국을 분할하여 중국에는 열강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문을 비롯한 혁명파는 혁명단체인 흥중회를 조직하여 구스사스, 청조타도와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혁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소문도 처음에는 입헌군주제를 지지한 개량주의였으나 청일전쟁 패참한 상태와 청조의 무능과 부패에 실망하여 청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중국의 근대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조를 타도하고 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운동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손문이 이끄는 흥중회는 그 장정 규약에서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있는 당당한 한민족 중화가 이민족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흥중회는 오랑캐 청조를 타도하고 중화를 회복하여 백성의 나라 민고를 수립하자는 혁명 구호를 내걸고 중국 최초의 혁명단체가 되었다. 흥중회가 광주에서 최초의 혁명운동을 감행하려 하였으나 1894 밀고자에 의해 계획이 누설되어 손문은 해외 영국, 캐나다,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그 후 다시 귀국한 손문은 의화단운동으로 청조가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회당, 민간의 비밀 결사를 통일하여 해주에서 거병하였으나 실패하고 2차 망명길에 올랐다.
그러나 해주거병은 중국 내의 혁명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무렵 국내에는 손문과 사상을 같이 하는 운동가가 많아 각처에서 혁명단체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화중 지방에도 1903년 러시아의 연해주 점령에 반대하는 운동을 계기로 혁명단체가 생기고 장병인 장빙린, 황흥 등이 이를 이끌면서 혁명운동을 본격화하여 갔다. 일본에는 혁명파 이외에 입헌 군주정을 고집하는 강유위, 양계초 등의 보황파와 수만 명의 유학생들이 혁명사조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동경은 마치 중국 혁명의 중심지와 같은 감을 주고 있었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일본의 각축전이 마침내 러우고랭 우으로 터지고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자 중국의 혁명 세력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혁명파는 이를 전제 군주제에 대한 입헌 군주제의 승리인과 동시에 유럽에 대한 동양의 승리로 간주하여 혁명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1905년 미국과 유럽을 거쳐 일본에 온 손문은 송교련, 왕싱, 진천화 등과 중국 혁명동맹회를 결성하여 손문을 당수로 선출하였다. 이에 삼민주의, 즉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한다. 백성의 나라를 세운다. 민현주의, 토지 소유권을 균등히 한다. 민션주의는 3대 강령령이 채택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한의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뒤에 이제 그 혁명 이제 부분 시작 단계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어, 혁명 정세 발전 과정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위화단 운동의 참혹한 결과에 직면한 청조는 보수적인 배회 운동으로는 열강을 중국에 몰아낼 수 없다는 점을 뼈저리 느끼게 되었다. 자, 이렇게 있고, 아, 요거는 아까 읽었네요. 예, 그 건너뛰고 이제 있는데, 요거 읽은 게 아니라, 이게 중간에 겹쳐 있네. 예. 그래서 있는데 그 앞부분에 강서신정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강서신정 있는데 요거 내용하고 요 부분이 이렇게 겹쳐 있어. 예. 그래서 이 앞부분하고 겹쳐 있거든요. 그럼 한번 정리 삼아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에 따라 중앙에서는 신식군대 창설을 추진하고 지방에서는 신식학교 설립, 산업진흥 등을 추진했다. 신정의 과정에서 과거제도가 폐지됐고 국내의 신식교육이 발전하고 일본어 유학 가는 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 자, 이제 관리가 되려면 과거 시험 준비가 아니라 신식 교육을 받아야 됐다. 그러나 신식 교육이나 유학 비용은 과거 시험 준비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과거를 준비하던 상당수 사람들이 새로 평선에 신식 군대에 들어갔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그 뭐 구지식이든 신직이든 그냥 신식 군대에 이제 지식인들 많이 포집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정은 제도 개혁의 핵심을 할 수 있는 입헌제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청말 이래로 이제 지방 분치와 지방의회 참여를 통해 정치 참여를 추구했던 신사층은 입헌을 활발하게 주장하게 되었고 마침내 러시아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된 계기로 입헌운동을 활기에 띄고 고위 관리들이 입헌을 주장하게 되었다. 고위 관리들까지 입헌을 주장했다는 거. 그래서 1905년 12월 청조는 5명의 고위 관리를 외국에 보내 현장 실태를 고찰하게 됐고 다음에 친호대 귀국한 이들 관리는 속히 입헌하겠다는 의지를 포고하고 5년 안에 그 당시 입헌 정책을 갖추도록 진언했다. 청조는 헌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요. 청조는 입헌을 추진함으로써 혁명 세력의 기세를 꺾고 아울러 중앙집권적 황제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하고 이제 대립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죠. 그래서 입헌 준비 작업의 하나로 추진된 간제개혁 방향에는 재정 군사적인 중앙집권 방향이 명확히 드러났다. 자, 입헌 추진 준비 방침에 따라 개설된 자유의 기능도 입헌파 신사들이 생각했던 지방자치와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앞부분에 했던 내용도 있잖아요. 요 내용들하고 이제 많이 겹쳐 있어요. 예. 그래갖고 있는데 요거는 사건의 전개 과정 쭉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뒤에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요 부분은 이제 좀 따로 이제 떼서 채티피트로 읽는 걸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뭐 제가 이게 읽는 게 낫겠네요.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철도 부속건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그 읽을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겠습니다. 1908 년에 청조가 9년 뒤에 국회 개설을 골자로 하는 미래 입헌 대강을 발표하자 청주의 입헌 의도가 분명해졌다. 자, 이에 따르면 헌법은 한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확고히 하면서 그를 명문화 하는 도구가 되었다. 자, 군주권을 확고히 해주는 헌법을 국회도 없는 상태에서 위에서 하사한 형태로 제정한 거. 이걸 이제 흥정헌법이라고 하죠. 포에이슨 헌법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예,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제시를 한 거고, 원래 이제 헌법이라는 것은 버튼업 방식이잖아요. 밑에서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뽑혀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해서 뭐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짓는 방법인데 그게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입헌파 신사들의 정치 참여 요구가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래야 입헌파 신사는 1910년에 자의골 중심으로 국회를 1년 내로 속히 개설하고 책임 내각제를 실시한 청운동을 벌였고요. 자, 이들의 움직임은 청운동은 이제 그 앞에는 이제 그 뭐냐면 헌법을 만들자고 이제 했던 거고, 요 헌법은 이제 여기 청운동은 이제 뭐냐 국회 개설하고 책임 내각제는 이제 내각제를 주장하는 청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들의 움직임에 지방간들도 동조하게 되자 청조는 헌정 준비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그러니까 여기 3년을 단축하면 9년에서 6년으로 이렇게 단축. 여기까지 원래 9년으로 이제 예비 기간을 뒀는데 3년을 이제 통해서 단축했다는 건 이제 9년에서 6년을 단축했다는 거야. 이게 중간에 3년 단축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자, 1913년 헌법 발표와 그다음 국회에서 잠깐만, 제가 오해를 한 거 같네. 다시 얘기할게요. 예, 9년이고 10년이니까 그러네요. 예, 제가 오해했어. 9년에서 6년, 3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6년을 도중에 있는데 3년. 그래서 3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자, 3년 단축에 1913년 헌법 반포와 국회 개설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청운동 단체를 또 탄압해 해산시켰다. 자, 이에 급진적인 입헌파 신사들은 입헌으로 혁명을 기울이게 됐다. 원래 입헌파 신사들이 혁명파는 아니고 체제 내 개혁이었는데 딱 지켜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입헌파 신사들이 혁명 쪽으로 이렇게 기울인 차에, 그래서 조금씩 기울인 차에 그때 이제 트리거 계기가 됐던 사건이 터지죠. 아까 그랬죠. 철도 부속권을 놓고 있었는데 국유화 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터져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걸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입헌파 신사 중에 신정이라는 산업이 진흥되면서 근대적인 상공을 운영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 자,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열강으로부터 이권을 해소한다는 국민주의적 대의 명분에 따라서 철도 부설권과 강산체육권을 해소하는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열강이 이미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고도 기한 내 철도 부설하지 않는다든가 기타 규정을 어긴 경우 철도 부설권의 이권을 해소해 자신의 산업을 전개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국민적인 대의 명분을 듣고 자신의 사람들 이걸 철도 운영해서 수익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권 운동을 통해서 이권 해소 운동은 호북, 호남, 강동을 있는 철도 부설권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었고, 이 운동의 성공을 받아서 기타 지역까지도 철도 부설권 해소 운동이 일어났다. 자, 그때 이제 신사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도 신사계층들의 뭐 어떤 어, 그 뭐냐면 권유냐 아니면 협박 반협박을 해서 뭐 자기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민중들의 자금도 신사계층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 철도 부설권 해소 운동이나 부설하는 근데 자본이 투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 강소와 절강소로 있는 철도는 영국이 부설권을 따놓고도 약속대로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입헌파 신사들이 이에 해소 운동을 적극 참여했고요. 자, 이 운동은 입헌파 신사 이권 해소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자, 영국이 부설권 양보하는 대신에 영국 차관을 도입해 건설하도록 조건을 내세웠고 청조가 요구에 그 뭐냐면 받아들이자 입헌파 신사는 차관 거부 운동을 펼쳤다. 예. 그러니까 청조가 입헌파 신사로서 이 운동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을 철도회사 사장직에서 사임시켜 하니까 절강성 신사층과 청조 사이에 감정 대립이 생기면서 반청적인 분위기가 이제 고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종의 국유화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본격적인 국유화 조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국유화 명령을 이제 공식적으로 했다보다 그런 조치가 이미 사전에 보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절강선 신사들가
뭐냐면 갈등을 빚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공식화된 것이 이 철도 국유화 명령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친기 내각이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신정과 입헌의 추진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1909년 강서재 서태후가 죽고 동시에 죽었죠. 그래서 세상에 선통제가 이제 제에 올렸다. 그래서 성통제 아버지가 순친왕이었는데 이 순친왕은 이제 절대 다수의 항족 그러니까 이제 친기 내각이죠. 친기라는 것은 왕이나 황제를 기준해서 5대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통 이제 근친이라고 하거든요. 근친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만든 내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도 만주족이 다수였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그래도 이제 만주족 안에서도 좀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또 일부 소수 중 한족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절대 무시하고 자, 친기 내각. 그래서 만주족이나 만주족과 인척 관계를 맡고 있는 이제 몽골족 귀족도 있죠. 이런 사람들만 구성됐고 이들이 이제 앞에 요와 비슷한 이제 이걸 공식화시킨 명령, 철도 국유화 명령을 내었다. 그래서 이 철도 국유화 명령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가 일어났다? 신해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철도 국유화 명령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한국 내각의 발표는 한족들을 통해 내각의 황제가 관여함으로써 내각을 황제 통제하로 두는 거다. 물론 이 황제는 이제 어리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 앞에 이제 성통제 이제 부친 순치왕이 이제 통치하겠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이제 그 입헌파 신사들은 한중 내각을 하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내각이 구성하도록 하겠으나 청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철도 국유화 명령은 철도를 민영화하여 지방에 부설하게 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방에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이 늦어질 우려가 있고 통일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간 자본으로 이렇게 철도를 이렇게 나면 한계가 있다. 이걸 국가가 이제 국가의 세금을 넣어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게 철도의 통일적인 철도망 구축이 어렵다는 게 뭐냐면 민간 철도를 만들 경우에는 여기 보통 철도의 개라고 하잖아요. 이게 요 도중에 이렇게 개가 있는데 여기 개를 통해서 기차가 이제 가죠. 철도 그 개를 통해서 요 철도개를 어떻게 폭을 넣을 것인가 가지고 그 당시 세 가지가 있었어요. 포준계가 있고 그다음에 강계가 있고요. 협계가 있거든요. 포준계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뭐 호남선, 경부선 다 이게 포준계죠. 세계 만국적으로 이제 쓰이는 그런 게 포준계고. 근데 예조 관계니 협계니 하면서 있는데 관계는 포준계보다 좀 더 넓게 그런 철로 사이를 좀 더 넓게 둔 거야. 여기는 러시아죠, 러시아. 네, 러시아가 이제 이걸 하고 많은 물자를 이제 수송하고 왜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이동하던 것보다는 여길 이제 철도로 이동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물자가 수송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 관계를 선택을 했던 거고요. 넓을 관계예요. 그리고 저 적군이 이제 이렇게 쳐들어올 때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포준계가 대부분이니까 관계를 이용하려면 여기 기차에 바깥타야 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고 협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산이 많은 그 국가들 있죠. 거기에 산이 많다 보니까 이게 철도망이 넓게 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로 사이 중간 사이를 좀 더 좁혀가 헛개를 만들었어. 이게 주로 일본에서 이제 했던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통일적인 철도망을 이제 만들려면 이제 정부에서도 뭐 관계든 포준계든 이게 딱 정해주고 해야 되는 게 좋은데 민간 회사에 맡겨놓으면 자기 멋대로 어떤 회사는 관계를 만들고 어떤 회사는 포준계를 만들고 어떤 회사는 이제 협계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없애기 위해서 이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없애서 우리가 이제 하겠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예. 민간 자본보다 국가 자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통일적인 철도망을 통해서 신속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철도 운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의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불순하죠. 왜냐면 철도 국유화해놓고 다시 철도 부설권을 이게 자기가 국가에서 뭐냐면 가져간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뭐야? 그걸 담보로 다시 차관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는 거야. 이미 이제 여기에 이미 봤잖아 한번. 요 꼴을. 그러니까 이제 이 철도 국유화 명령을 내리니까 이 앞에 이제 요 사례처럼 이제 뭐냐면 국가가 이렇게 하는 거다 생각을 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철도는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의 대상이고 여겨졌으므로 열강은 청조에게 다투어 차관을 주고자 했다. 또 청조로서는 철도가 훌륭한 수입원을 인식하고 요 이제 기왕에 승인된 민간 부설권을 취소하고 간설철도 국유화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요게 인제 이걸 바탕으로 다시 차관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끌어들이겠다. 이미 선례가 앞에 있었죠. 이런 선례가 보고 철도 국유화를 통해 이 선례가 이제 공식화된 거고, 자 그래서 인제 그걸 봤던 인제 경험했던 요 사례를 경험했던 신사계층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신사계층들만 들고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신사계층과 함께 신사계층에 의해서 강제적이든 아니면 자발적인 가든 이게 돈을 투자했던 민중들도 들고 일어난 거야. 예. 왜냐면 자기 돈 떼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것도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갈던 관련된 철도 국유화 명령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요 관련된 사료가 이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제 손석영의 철도 국유화 이제 상주문 간선 국유화 건의문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국유화 상휴, 1911년 5월 9일날 공표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반발해 갖고 사천 지역에서 특히 인제 반발이 컸는데, 뭐 전국적으로 이제 반발이 컸지만 특히 사천 지역에서 이 당시에 이제 돈을 많이 투자했나 봐. 그래서 그때 사천 보도 운동 같은 거 일어났고, 사천 지역에서 인제 막 보도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걸 진압하고자 무안에 있는 그 신군들 동원하는 과정에서 무안의 신군들이 혁명파의 영향을 받은 무안의 신군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무창봉기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 한번 좀 볼게요. 읽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루운동이라는 것은 이권수호 운동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권수호 운동은 강상 채굴권하고 철도 부설권 관련된 건들인데, 그중에 이제 철도 부설권을 다시 찾자 하는 이권 뭐냐면 수운 이권 회복 운동은 해수 운동, 그러니까 이권 해수 운동이 보도 운동이에요. 이권 해수 운동이. 예. 요청하신 내용을 요약 없이 순서대로 그대로 아래에 제시합니다. 1911년 청조의 철도 국유화 명령, 디루고요화은 신해 혁명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도화선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민영철도를 국영으로 바꾼다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1. 지방의 이권의원을 중앙, 만주족이 강탈하고 2. 그 이권을 담보로 외국에 막대한 차관을 빌리려 한 정치적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핵심 사료 3가지를 제시하고 설명해 드립니다. 1. 성선화의 철도 간선 국유화 상주문 1911년 5월 8일. 이 사료는 철도 국유화 조치를 직접 기획한 우전부 대신 현 교통부 장관 성선회가 황실에 올린 건의문입니다. 이 건의가 다음 날 5월 9일 그대로 황제의 명령 상휴로 선포됩니다. 주요 내용, 발췌 및 번역, 오픈 쿼트. 지금의 정세는 재정에 의존하고 재정은 철도에 의존합니다. 철도는 국가의 생명줄, 민맥입니다. 이전에 각성의 상인들이 운영하는 철도는 월한, 천한한 노선, 그 이름은 상인의 자본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에게 강제로 거둔 돈이 대부분입니다. 자금은 이미 고갈되었고 공정은 중단되었습니다. 삼반 광유 페이스 상인 경영은 시간만 끌고 성과가 없다. 만약 중앙정부가 나서서 통일된 방식으로 외국의 차관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철도 이권 루트는 결국 외국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간선 국유 방침을 속히 결정하여 중앙에서 차관을 빌려와 통일된 기준으로 철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꾸리전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Close quote. 해설 이 사료는 성선회의 논리를 보여줍니다. 그는 지방 민영션 철도는 부패하고 무능해서 실패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right, 중국이 자력으로 철도를 건설할 돈이 없으니 외국 차관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산, 외국 차관을 얻으려면 신용도가 높은 중앙정부가 철도를 직접 소유 국유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2. 철도 간선 국유화. 상유해용, 성선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나라 황실, 섭정왕 제풍이 내각의 이름으로 반포한 공식 명령입니다. 주요 내용, 발췌 및 번역. 오픈 쿼트, 상유를 받들다. 우전부 대신 성선회와가 올린 철도 간선을 통일하고 중앙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상주문을 검토하였다. 무릇 철도의 간선은 국가의 대동맥과 같아 전국의 통일과 백성의 생계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 중략. 이전에 각 성의 상인들이 주식을 모아 천안 철도 건설을 시도하였으나 자금은 모이지 않고 공사는 지연되어 완공할 기약이 없으니 그 폐단이 실로 막심하다. 이에 황실은 대의에 따라 결단한다. 이제부터 모든 간선 철도는 마땅히 일률적으로 국유류 소구의 고요로 회수해야 한다. 이는 외국의 차관을 얻어 신속히 공사를 완수하기 위함이며 결코 백성들의 이익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를 중회, 국내와 국외에 널리 선포하라. Close quote. 해설 이사련조가 성선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국유화를 공식 선포한 문서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공사 지연과 신속한 완공이지만 핵심은 외국 차관 도입에 있었습니다. 3. 보로운동의 경문 1911년 6월 국유화 명령이 내려지자 특히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사천성의 신사와 백성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며 보로운동, 철도를 지키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다음은 당시 사천에서 배포된 경문입니다. 주요 내용 오픈 쿼트 성선회화가 나라를 팔아먹으려 철도를 외국에 저당 잡히려 한다. 우리 사천 인민 7천만이 피와 땀으로 모은 자금으로 천안철도 천한티로를 건설하고자 하였거늘 조정이 이를 강제로 빼앗아 사국은행단, 스고잉한투안, 영국, 프랑스, 독일에 넘기려 한다. 중략.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다른 성 후베이 성 등의 주식은 전액 보상해주면서 유독 우리 사천의 주식만은 헐값에 강탈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보상안이 매우 불공평했음. 이는 우리 사천 인민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다. 모든 동포는 일어나라. 우리의 길 철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하자. 천안철도는 사천 인민의 것이다. 해설. 이 사료는 국유화의 본질이 불공정한 자산 강탈이었음을 폭로합니다. 사천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땀 어린 돈, 세금처럼 징수됨으로 건설하던 철도를 만주족 중앙정부가 빼앗아 외국 자본에 넘긴다고 인식했습니다. 특히 불공평한 보상안, 사천의 주식은 가치를 거의 인정하지 않음은 사천의 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청조가 이 보로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우창에 주둔하던 신군을 사천으로 이동시켰고 그로 인해 방비가 허술해진 우창에서 10월 10일 신해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철도 국유화와 그 여파에 대해 관련된 사료를 이제 좀 보게 봤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부위라는 사람이 있죠. 마지막 황제.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마지막 황제라고 예전에 한번 이제 그 영화도 이제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자,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권예수 운동을 통해서 국민주의적인 어떤 명분 하에 철도 부속권을 되찾는 경험한 적이 있는 신사층, 상인들은 조정의 열강의 자본을 빌려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국유화 방침에 맹렬히 반대했다. 게다가 이들은 철도 국유화를 청조가 열강에게 철도 이권을 다시 내주는 행위다. 아까 지금 얘기했죠. 해수의 밑간 철도 부설 비용 중에 일반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게 있어요. 앞에 이제 상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왜 이제 일부 신사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강제로 돈을 뜯어내서 이게 뭐냐면 철도에 투자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국유화 반대 운동에는 일반인도 참가하겠다. 왜냐면 자기 돈이 다 날아가잖아. 호남성을 필두로 일어나는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 중에 가장 격려했던 사천성 운동이다. 이걸 사천 보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반대 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정부가 여기 이제 뭐냐면 철도 국유화할 때 나름대로 이제 뭐냐 보상을 좀 해줬나 봐요. 근데 물론 보상을 해줬다고 해도 자기가 투자할 만큼에 비하면 상당히 직고도의만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일어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사천성 지역은 그 보상 얘기 훨씬 더 적거나 아예 그냥 없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천성 지역도 에서 더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천성에는 철도 부설을 위한 모금만 주식총액이 가장 많았던 데다가 일반인들의 강제로 징수한 성격의 주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게다가 기왕의 모금액 중 일부를 예금에 두었던 구식은행들이 공항에 파산하고 이 손실분을 주식을 천산을 가져 정부가 보상하지 않았으므로 불만이 더욱 고조되었다. 자, 그리하여 사천에서는 철도 국유에 반대하에 철도를 지키자는 운동이 전성에 퍼졌고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은 청조가 강경하게 탄압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유혈 사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천 지역 내에서 이제 폭동을 진압하니까 사천 내 이제 군대 갖고 안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호복성 군대를 끌고 와 가지고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요 무안에 대기했던 이 부대가 이 사천 움직이는 과정에서 무안에 대기했던 부대가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이게 무창공기잖아요. 약간 이제 뭐가 비슷하냐면 제주도에 이제 그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순 순천 지역에 14연대를 배치시키고 14연대에게 진압 명령을 내리니까 그 여순 순천에 그 14연대에 있었던 사회주의자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순 순천 사건은 이제 커지게 됐던 그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데 각계의 무장 군중이 청조부터 독립을 선포하는 폭동이 벌이자 청조는 호복성의 군대를 사천에 보내 이들 진압하고 했고 이때 사천에 이제 상황이 진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복성 무창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그래서 무창은 이제 무한산진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이제 호복성에 이제 무안이 있죠. 무안이라고 하죠. 중국어로는 무안에 보면 이제 무창 삼진이라 해가지고 이거 무한 삼진이라고 무창, 항구, 한양이 있어. 그 중에 이제 무창봉기 여기 무창이에요. 무한에 무한 삼진, 무창 있죠. 그러니까 무한봉기도 하기도 하고 무창봉기도 하게 돼요. 근데 동일한 말이에요. 무한 안에 무창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무창봉기를 이제 일으켰던 신군 안에 일종의 이제 뭐가 있었냐 문학산이 이런 사람들이 와가 공진에는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신군들을 일종의 이제 세뇌보다는 좀 혁명화 시켰죠. 혁명화 시켜가지고 이제 이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자, 중국 내 혁명적 정세는 이와 같이 이펀파 신사의 이펀운동과 이권해소 운동을 통해서 조성된 것만이 아니었다. 거기 플러스 뭐가 있냐면 청일전쟁의 전쟁 비용과 배상금을 갖기 위해서 외부에 들어온 차관의 원리금 상환에 이미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자체를 주기 위해서 배상금을 주기 위해서 다시 이제 차관을 도입해서 이게 갚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해마다 이제 원리금 빚이 계속 나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뭐냐면 온 국채 수익을 아니,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차관을 빌려왔잖아요. 차관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에 대한 어떤 상환 비용 때문에 상당히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런 재정 부담은 세금 증가로 이어져 백성들의 부담을 크게 늘렸다. 그래서 신정을 선포한 이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백성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세액을 부게 되었으므로 일반민에게 신정이 당장 경제적 고통의 것밖에 여기지 않았다. 자, 결국에 여러 가지 명목의 잡다한 세금 징수 및 기타 사회 경제 요인으로 청조 말기에는 소장료 반대 투쟁, 미국 약탈 폭동, 그리고 굶주린 백성들 폭동, 신정 반대 학교 파괴 운동, 반기독교와 청조 타도를 위한 폭동,
하층 민중들의 어떤 다양한 폭동도 있었고, 그 하층 민중들의 폭동 중에 일부가 신사들이 또 이렇게 이끌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사들이 이런 걸 통해서 민중의 어떤 이제 지도자 같은 역할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강제 종국사에는 그 당시 미국산 보이코트 운동이 있어요. 예, 요거 좀 그 예전에 한번 그 클리무역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이게 강제 종국사에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좀 볼게요. 예. 아이고. 자, 요거는 이제 미국의 이민 정책 때문에 일어났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전에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들을 했어요. 원래는 초창기 때는 이제 19세기 이제 중반기 때죠. 그때는 이제 뭐 대륙 철도를 놓고 막 그래가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미국에 안에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그 들이 중국인 노동자들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뭐냐면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말하는 그 법 같은 것도 이제 통과시켰죠. 예. 협정 같은 것도 이제 통과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19세기 말에 들어가면 상당히 또 바뀌어져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대륙초도 넣고 이제 뭐 다 했기 때문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온 걸 이제 반기지 않았어요.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또 항아론이라고 해서 중국 그 뭐냐면 결국 중국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뭐 그런 이제 뭐 음모론 같은 것들이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18세기 중반기까지는 적극적으로 이제 이민자 정책을 펴서 중국인 노동자들 자기가 이제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 받아줬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태도가 이제 180 돌려서 중국인 배척법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해요. 해갖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통과시킨 것이 학구 배척법 이런 것도 있고 그 당시 이제 또 이런 이민 조약도 이제 갱신 협상을 벌이다가 안 돼가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인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을 계속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일자리도 상실될 수 있고 뭐 치안 불안도 일어날 수 있고 중국인들이 인구 비중이 넘어가면 결국 중국인들이 미국을 먹을 거다. 뭐 그런 이제 논리가 이제 성행하면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중국인을 배척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와 관련된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예.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때 와서는 또 이렇게 180도 바뀌죠. 지금 트럼프의 이제 이민 정책을 보면 미국의 그런 이민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역사적으로. 받아들일 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자기들이 불리할 때 뭐 일자리가 이제 뭐 이민자들에 의해서 이제 잠식당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치 이유로 해서 또 거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벌링게인슈타인과 이제 그 벌링게인 조약과 이제 달리 여기 이제 그 내용에서 학교 배척법 같은 걸 통해서 뭐냐 이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예,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이 이렇게 배타적으로 이제 점점 나가기 시작하고 자기들 이제 중국인들 차별하고 그리고 이민도 이제 잘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1905년에 미국 상품 불매 운동, 미국 상품 불매 운동, 보이코트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905년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게 운동이 사회에서 시작됐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매 방법들은 뭐냐? 미국 상품들을 주문을 중단하고요.
노동자들은 미국 선박의 하역을 거부하고 학생들은 가두 연수를 통해 불매 운동의 당위성을 알렸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운동이 격화되니까 미국 정부가 청조에게 강력하게 압박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총독에게 내려서 이걸 진압을 해라. 그래서 했고 결국엔 진압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민중들의 어떤 연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 이 운동을 또 주도했던 세력들 중에 사람들 중에 신사계층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사계층들하고 민중들이 서로 유착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혁명파들은 대에서 활동했잖아, 밖에서.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 때는 혁명파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도 없고 서로 간에 뭐 유대감들이 없는데 반해서 그 신사계층들하고 개혁 신사계층들은 이들과 끈끈한 이제 정이 있죠. 예증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그 민중들을 이제 민중들의 영향력이 되게 강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신해혁명이 일어날 때 초기 때는 혁명파들이 그 주도권을 장악했지만 혁명파들 국내 기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pon파 그 신사층이 이 혁명운동에 가담하면서 점점 이pon파 신사 중심으로 해서 혁명운동이 바뀌게 되는 어떤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신사층과 민중들의 끈끈한 유대감 형성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 그 뭐냐면 요 앞에서 말하는 그 1905년에 일어난 미국 상품 불매 운동도 하나의 그 배경이 되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거주 학교의 청원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불매 운동이 단순히 경제적 이유가 뿐만 아니라 이런 비인도적 인종차별이 또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하이 총사의 선언문이 있죠. 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우리 학교를 학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국제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주의 배미운동 금지 상용. 그러니까 청주가 이제 미국으로도 계속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까 이걸 이제 뭐냐면 그 이렇게 금지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청주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뭐 백성들 공분을 이해하지만 그 의하다 운동처럼 외세의 무력 개입을 이렇게 또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품 보이콧 운동 관련된 내용 이제 봤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예전에 그 교수님이 학교 관련된 내용이 늦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약간 이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간 거야? 음. 자, 공화혁명의 전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부터 이제 신해혁명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보기 전에 동양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신해혁명과 청주의 멸망 같은 게 쭉 있거든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첫 부분 간단한 거예요. 예, 보면 자, 청주는 1911년에 안팎에서 가해오는 개혁의 압력을 극복하고 왕조의 암정을 깨할 목적으로 그 새로운 내각을 발족하였다. 자, 그래서 그러나 내각 구성원들 보면 13명 장관 가운데 만주 항족이 8명, 몽고귀족 1명인데 다 이제 근친 이게 뭐냐면 항저의 주변에 있는 친족들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신기종 내각 또는 친기 내각이라고 해요. 친기 내각. 자, 그래서 이제 신기종 내각이라고 한다. 자, 이러한 내각의 설립은 개혁을 원하는 지식인들의 절망감을 주었다. 더욱이 새 내각은 열강으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해서 철도를 담보로 제공하는 철도 국유동을 공표했고 그동안 중국의 철도 부설권은 외국 자본이 독점 경영했던 것을 이권 해소 운동을 거의 되찾아서 민간 자본으로 새로운 철도를 건설 중이었다. 자, 따라서 철도의 국유화는 청주의 봉건성과 반민족성을 드러내는 참 어리석은 조치로서 사천성을 비롯해서 각지의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이에 함께 이제 전국적인 반조세와 기압폭동 등의 농민투쟁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도 있죠. 신해영명 이제 신해영명인가? 저 이거 중국지도 갖다 뺏긴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요거 그냥 신해영명 관련된 내용이 봉기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신해영명의 또 가정 쭉 있는데,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신해혁명의 이제 개요를 이제 좀 볼게요. 네, 구체적인 이제 그 강독은 다음 시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신해혁명의 이제 사건의 배경, 가정 관련된 사료들을 좀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요걸 이제 좀
구체 내용을 강독하겠습니다. 배경은 아니까 뭐 가정부터 볼게요. 실험의 가정에 대해 어, 자세히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요약 없이 순서 그대로 아래에 제시합니다. 신의 혁명금융은 1911년 신년 10월 10일 우창 봉기인치로 시작되어 1912년 2월 12일 마지막 황제 푸이의 퇴위로 청나라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을 수립한 전 과정을 말합니다. 다음은 혁명의 구체적인 과정과 각 단계를 보여주는 핵심 사료 3가지입니다. 1. 신의 혁명의 전개 과정. 1단계 도화선 우창봉기 1911년 10월 10일 1911년 5월 청조가 철도 국유화 명령을 내려 지방의 이권을 강탈하려 하자 사천성을 중심으로 격렬한 보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진공 상태 발생. 청조는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우창에 주둔 중이던 신군의 일부를 사천으로 파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창의 방어력이 약해졌습니다. 우발적 봉기. 당시 우창 신군 내부에는 문학수여서 공진회, 공징회 등 동맹회의 영향을 받은 혁명단체들이 비밀리에 활동 중이었습니다. 10월 9일 한 혁명파의 거점에서 실수로 폭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명단이 청나라 당국에 발각될 위기에 처합니다. 성공 10월 10일 체포를 두려워한 신군 병사들이 10월 10일 밤 어차피 죽을 바에 봉기하자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무기고를 점령하고 총독 관할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정부 수립 10월 11일 혁명군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군 장교였던 리위안님을 협박에 가깝게 추대하여 후베이 군정부, 후베이 군부의 도둑으로 삼고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이는 2단계 혁명의 확산, 각 성의 독립 선포 1911년 11월 우창 봉기의 성공 소식은 전보를 통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청조가 종이 호랑이임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10월 22일 후난성과 산시성을 시작으로 11월까지 14개의 성이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청나라의 통치 기반이었던 각성의 신세층과 지방 군부가 혁명에 가담하면서 청조는 사실상 붕괴 상태에 이릅니다. 3단계 남북 대립, 중화민국 성립과 위안스카이의 등장, 서원의 귀국과 남경정부 수립, 1911년 12월 25일 혁명의 상징적 지도자였던 서원이 미국에서 상하이로 귀국했습니다. 독립을 선포한 17개 성의 대표들은 난징에서 그를 임시 대총통 린시다總統으로 선출했습니다. 중화민국 성립 1912년 1월 1일, 서원은 1912년 1월 1일 난징에서 공식 취임 선서를 하고 중화민국의 성립을 선포했습니다. 위안스카이의 복귀. 한편 다급해진 청조는 이미 실각했던 위안스카이를 내각 총리 대신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청조의 유일한 군사력인 북양군준을 이끌고 혁명군을 압박하는 동시에 남쪽의 혁명정부와 비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4단계 타협과 종결, 청의 멸망, 1912년 2월 12일 차원이 이끄는 남쪽의 난징 임시정부와 위안스카이가 장악한 북쪽의 청조가 대치하는 남북 대립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스원의 제안. 스원은 내전을 피하고 신속히 공화정을 이루기 위해 만약 위안스카이가 청나라 황제를 퇴위시키고 공화정에 동의한다면 임시 대총통 자리를 그에게 양보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위안스카이의 압박. 위안스카이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한편으로는 혁명군의 군사력을 내세워 청 황실을 위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황실의 안전을 보장하는 청실 우대 조건을 제시하며 퇴위를 압박했습니다. 청조의 멸망, 1912월 12일. 결국 육류태후 마주가 마지막 황제 부위를 대신해 퇴위 조서를 반포함으로써 268년간 이어진 청나라 왕조는 공식적으로 멸망했습니다. 이후 해원은 약속대로 임시대총통직을 사임했고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의 제2대 임시대총통에 취임했습니다. 2. 관련 구체적 사료 1. 후베이 군정부 선포문 1911년 10월 11일 우창봉기 성공 직후 리 위안이의 이름으로 발표된 경문으로 혁명의 제1차 목표를 보여줍니다. 오픈 쿼트 우리 후베이의 신군은 이미 10월 10일 밤 봉기하여 만주족 청조의 총독 서진과 장군 장표를 축출하고 우창과 한양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지금 만주족은 우리의 국가를 찬탈하고 우리 한족을 노예로 삼았으니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 이에 우리는 의로운 군대를 일으켜 4억 한족 동포를 구원하고자 한다. 우리는 만주족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며 민국을 건립하고 평균집권 빈균티권 균티权을 실현할 것이다. 모든 동포들은 일제히 일어나 청조의 관리들을 몰아내고 선포하라. 해석 이 사료는 우창봉기가 동맹회 16자 강령 삼민주의를 삼민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혁명의 목표가 배만 발만과 공화국 민국 수립에 있음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원의 임시대총통 취임 선서문 1912년 1월 1일 디원이 난징에서 중화민국 임시대총통에 취임하며 발표한 선서문입니다. 오픈 쿼트 나 시원수문은 다음을 맹세한다. 전제군주 정치를 전복하고 중화민국을 공고히 한다. 인민의 행복幸福을 도모한다. 나는 이상의 맹세를 지키며 참의원 원스 임시의회의 제정한 헌법을 준수하고 나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만약 황제가 퇴위하고 국내 정세가 안정되며 공화정이 확고히 서게 되면 나는 즉시 임시 대총통의 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에 성실히 맹세한다. 클로즈 쿼트. 이 사료는 중화민국이라는 새로운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또한 황제가 퇴위하면 즉시 물러날 것이라는 마지막 구절은 훗날 위안스카이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타협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청 황제 퇴위 조서 쉔통디 12년 2월 12일 육류태후가 6세의 황제 푸이 선통제를 대신하여 반포한 청나라의 멸망을 알리는 공식 문서입니다. 오픈 쿼트 진은 오늘 인민의 뜻에 따라 결단한다.
우창봉기 이후 각성이 호응하여 전국이 들끓고 있으니 이는 하늘의 뜻 댄민과 인민의 마음 른싱이 공화적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야, 어찌 짐 한 사람과 황실의 존영을 위하여 억조 창생의 생명을 해할 수 있겠는가? 이에 짐은 통치권 통치 취한을 거두어 이를 전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로써 공화 입헌 정책 리시엔증 뒤를 세운다. 짐은 이제 황제의 직에서 물러나 평안한 여생을 보내며 백성들이 평화 통일의 복을 누리기를 지켜볼 것이다. 이 사료는 268년간 이어진 청왕조의 종말과 2000년 넘게 이어진 중국 황제 제도의 종식을 법적으로 선언한 문서입니다. 통치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표현을 통해 위안스카이가 주도한 평화적 정권 이양의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신해혁명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개관을 해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한희중인가 동기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끝까지 그냥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